여러 이슈와 그 팩트를 체크해보는 팩트인 사이다입니다. 사그라들 것 같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하며 전 세계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4주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 64%는 유럽에서 발생하여 유럽발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 또한 금일 4,000명대를 육박하며 위드 코로나를 일시 중단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다시 감염자가 늘고 있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유독 한 나라에서는 이런 세계적 추세와 달리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11월 23일 기준 일본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전국 5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야자키 현에서는 34일간 감염자 제로, 오이타현 역시 30일간 감염자 제로, 후쿠시마현 3일 연속 감염자 제로, 도토리현 신규 감염자 11일 연속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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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지금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맞나요? 일본의 백신 접종률은 74%로 한국의 77%와 비슷한데 감염자는 한국의 100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과연 3달 전 일본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올림픽이 한창이던 7월 초 3,000명의 확진자를 기록하여 최다 수치라며 비상이라던 일본. 7월 말 1만 명을 돌파하더니 8월엔 무려 2만 명 이상의 신규 감염자가 나오며 대혼란 사태에 빠졌는데요. 이런 일본이 3달이 지난 지금 하루 감염자 겨우 50명?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런 현상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과 이런 수치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선진국과의 백신 접종률은 큰 차이가 없는데 다른 나라와 감염자 수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백신이 큰 요인이 아닌 일본인의 청결한 생활 방식과 타인에 대한 배려 정신이 아닐까요? 이 숫자를 보면 일본의 위생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일본인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감염병 사태에 대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감염된 녀석들은 어떤 경로로 감염되었는지 조사해야 한다. 양성자도 점점 줄고 중증자도 줄고 코로나 수렴이 드디어 가까워졌다. 이런 상황을 유지해 2022년 봄에는 완전 수렴될 듯 내년은 밝습니다. 멋진 백신 그리고 마스크와 일본인의 진지함의 효과입니다. 일본은 코로나가 끝났으므로 서구로 여행을 가야겠군 이라는 등 더 이상의 반응은 볼 필요 없이 다들 이런 일본에 자부심을 가지며 희망적인 내용들로만 가득했습니다. 과연 일본의 이런 상황 진짜일까요? 지금부터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감염자가 적을까? 19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세계적으로 감염자 수는 오르락내리락하며 유지되어 왔었는데요. 지금까지 감염자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나라는 두 군데뿐입니다. 바로 중국과 북한이죠. 물론 이런 주장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언론을 통제하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이죠. 일본에서는 지난 10월 22일 중의원 선거가 있었는데요. 기시다 후미오가 이끄는 일본의 자민당이 단독 과반을 확보하며 선거에서 대승을 하게 되죠. 하지만 참 시기가 미묘한데요. 8월 2만 명 이상으로 폭증하던 확진자가 9월 초 4,000명대로 대폭 줄어들고 선거를 앞둔 10월 초엔 300명대로 추락하며 선거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결국 50명대까지 떨어진 것이죠. 선거 전의 상황을 보자면 일본은 코로나로 위기인 순간에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을 무시하며 올림픽을 강행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일본의 스가 총리와 그의 자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결과를 맞게 되죠. 결국 스가 요시히데는 총리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 후임으로 기시다가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데요. 즉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올림픽을 강행하여 확진자를 늘린 스가 총리가 국민들의 반발에 퇴임하고 그 후 마법처럼 기시다가 총리로 취임되며 확진자가 50명대로 줄었다 라는 영화 같은 이야기가 만들어졌네요. 의학적, 방역적으로 아무런 변화 없이 총리 교체만으로 일본은 코로나를 해결했네요. 코로나 걸리면 왕따? 검사 비용 20만원. 코로나 초기 일본에선 코로나 이즈메라는 말이 나돌았는데요.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을 전단지로 만들어 배포하며 이즈메를 시킨다거나
코로나와 싸우는 의료업계 사람들을 병균이 옮았을지 모른다며 그와 그의 자식들에게까지 손가락질하며 괴롭혔죠. 이런 일본인들이 과연 자발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을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추적 조사를 하여 밀접 접촉자나 유증상자를 찾아 고지를 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 자신이 증상이 있거나 밀접 접촉자라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에 말했듯 이런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상 과연 의심이 가더라도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더군다나 이런 밀접 접촉자나 의사의 권고를 받은 사람의 경우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받기 위해선 20만 원의 비용을 내야 하는 것 또한 이런 일본의 확진자 감소 추세가 정말 그들이 말하는 방역의 성공, 청결한 일본인들의 습관 때문인지 의문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네요. 요약을 해보자면 코로나에 걸리면 이지메를 당해 자발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으며 검사를 받고 싶어도 20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일본이 총리가 교체되며 마법처럼 확진자가 없어졌다 정도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된 거 맞겠죠? 전 세계적으로 힘을 모아 코로나 퇴치에 힘을 모아야 하는 이런 중요한 대유행 시기 미스터리하게 자신들만 확진자가 없다며 안심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자국민의 의식 수준이 다르다며 차별화를 하고 있는 일본의 이런 상황 과연 이런 사태에 적절한가요? 정부의 찍어 누르기식 확진자 수 조작 앞으로 이런 일본의 행보를 좀 더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팩트인 사이다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